영국 이제 유학 시절에 수업 시간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다 학생들 각자 자국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시오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중요한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막 30년, 40년 만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그 시기였고, 그 미국 또는 뭐 영국과 같은 서양 주요 국가의 성장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압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한국의 그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었었죠. 이런 관점에서 서울의 압축적 성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창신 숭인동을 직접 걷고 그리고 듣고 관찰하면서 그 변화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서양 중심의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도시화를 우리의 근대적 발전주의 유산 속에서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낡은 동네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거냐에 대한 시도로 뉴타운 정책, 쉽게 말해서 다 철거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깔고 길을 새로 내자. 그런데 2008년의 경제위기 때문에 대자본 위주의 도시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새로운 정책적 키워드로 바뀌게 된 거죠. 뭐 백남준 카페나 그 채석장 전망대나 주민들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지역에 분배하는 이 시스템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이는 분명히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도시재생 앵커 시설들이 좋게만 보이진 않았던 게, 봉제 역사 박물관 같은 곳은 막상 가서 봤더니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창신동에서 봉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곳의 존재를 아는지,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도시재생 정책들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이게 국가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인 기조를 바꿔서 이제부터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끊길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단순히 국가 정책에 의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민간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을 앞으로는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창신동이라는 지역에 처음 가보게 됐는데, 맨 꼭대기 부분에 저층 주거지는 이제 접근성도 좋지 않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민간 단체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유치한 도넛 정수 뭐 이런 새로운 감성의 카페나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밀어내는 그런 방식은 기존 주민들 이탈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런 방식의 재생이 대규모의 이전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기존 주민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 협동조합도 되게 이런 방식의 변화를 좀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또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면은 정책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도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 thinking about that. Maybe it will be better if the government also have like maybe annual evaluation. So like we collect questionnaires, and then after the one evaluation, we did again on the 6th month maybe or the next year. So if GLOS can show the data about the questionnaire,
and then it will be like the evidence. We can show you the growth of the benefit of this improvement. So in one hand, I can understand that to attract the people, but if you attract them and the income, that doesn't nothing helps to the locals. High income people would visit, or more people would find out about Cheongsin Dong, but then I don't see it is contributed or something helping so much to the neighborhood in some way of the income or something. It's more directed that any other private investors would be more interested to find the places maybe there and just building new cafes, or I don't know, new places like there was next to it. I took a lot of photos and videos and I posted in my Instagram, and then a lot of my friends curious about it. Ria, where is it? Can you guide us to get there? And then, oh, okay, we can go there. The alley, and then the situation, and then when we walk from the offset to the down, the small stairs, a lot of good food with good ambience also. It's because the location not in the main road, right? The second or maybe fourth layer from the main road, so it's not easily accessed by the visitors like me. So I don't have any excuse to go there. But at that time, because I need to go there, so for me, like I love to use specific Instagram because I love to take photos and videos. And this platform, for me, the function is to sharing. SNS로 공유가 됐을 때 되게 양산형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동네가 유명세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SNS에 올라온 풍경? 그런 거를 다른 각도에서 직접 봐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골목골목 사람이 정말 사는 느낌이랄까요? 막 옥상에 고추 말리고 있고 빨래줄이랑 빨래가 널려있고 시다, 미싱 막 이런 계속 보이는 단어들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애정이 생겼다고 할까요? 좀 더 가까운 친구가 된 느낌? 좀 더 애틋하게 그 동네를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고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그 실제 오프라인 공간과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일련의 감정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노트북만 있으면 직접 대면할 필요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없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가는 이유는 조금은 역설적으로 그런 인터넷 환경이 직접적인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면 환경 속에서의 커뮤니티의 경험에 대한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온라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여전히 그 오프라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But sometimes when we came to the places, it's not interesting at all like we say in the social media. So that's why I want to visit. I want to experience the real vibes.
not the online vibes. Yes, maybe we can say a milk. Maybe. One company promote this milk online. This milk is richful and very tasty and have many of vitamins. Can you just see it online without drink it directly? Yeah, maybe you need to buy it. You need to buy in the store, go out and then buy and then drink it. Drink and feel it. You can experience because we cannot taste it. We saw it in online. 사실 창신 숭인동은 도시정책의 다양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생성되고 시도되어 온 상징적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모든 이러한 유토피아적 실험들이 미완의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실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점에서 창신 숭인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이 마을에 실제 존재하는 발전주의적 유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영향들을 확인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도시성의 인문적 가치, 그러니까 즉 지역의 장소성 그리고 인간성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고찰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 인문학적 렌즈를 통해서 서울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록하고 사유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면 이것이 새로운 대안적 도시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